하루에 잘 먹어야 할 단백질 식단은 예컨대 체중이 60kg인 사람은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때 하루 식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남성이라면 문제없이 소화할 양이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 양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한 사람, 노약자 등등 단백질 보충이나 단백질 강화 식품도 괜찮은 대안입니다. 계란, 단백질, 고기가 부담스럽다면 대체식품으로 슈퍼나 편의점, 약국 등에서 프로틴 함유 음료나 프로틴 가공식품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선호하는 종류를 추가해 봅시다. 프로틴도 초코, 베리 등 다양한 맛으로 출시되니 취향에 맞는 맛으로 즐기기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프로틴은 우유를 원료로 한 동물성 단백질인 웨이 프로틴과 콩을 한 단백질인 소이 프로틴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보충하는 목적은 혈당 조절에 있으므로 동물성 단백질인 웨이 프로틴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우유가 몸에 맞지 않는 유당 불내증이 있어서 웨이 프로틴이 부담스럽다면 유당을 제거한 WPC 프로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기만 하고 하지 않으면 말짱들어 먹이다. 천천히 오래 먹기. 이렇게 해서 식후의 짧은 시간 이내에 일어나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하강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고혈당과 저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오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반복되면 몸에 큰 부담을 주고 당뇨병 위험도 커집니다. 식후에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려면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꼭꼭 씹어 먹으면 포만감도 쉽게 느껴지니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죠. 1일 30보다도 1일 4식, 5식 빨리 먹기만큼 한꺼번에 많이 먹기도 급격한 고혈당을 초래합니다. 흔히 평상시에 식사량의 80% 정도로 모자라게 먹기가 좋다고 하는데 혈당의 황신호가 켜졌다면 50%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 습관이 있다면 하루 3끼 양을 똑같이 먹되 식사 횟수를 하루에 4끼나 5끼로 나누어 먹는 편이 좋습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 공복이 길어지면 저녁 때 폭식하기가 쉽지요. 이를 방지하려면 오후 3시쯤 간단하게 간식을 먹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저는 슈크림이나 달콤한 카페 오레 등을 간식으로 종종 먹는데요. 그러면 뇌에 포도당이 공급되어서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가 한결 풀립니다. 덕분에 오후 업무 효율도 올라가지요. 올라가죠.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는 마법의 음료.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루에 커피를 서너 잔 마시는 일도 고혈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09년 국립연구에서 40에서 69세 일본인 약 5만 6천 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커피를 하루 서너 잔 마시는 사람과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 중에서 당뇨병 발병 위험은 후자보다 남성이 17%, 여성이 38% 낮았습니다. 참고로 홍차나 우롱차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지요. 최근에는 커피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과 존텐도 대학의 공동 연구팀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에 걸린 쥐에게 커피가 든 먹이를 주었더니 간세포 염증을 나타내는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진 동시에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간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기에 제2형 당뇨병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와 녹차 속 당분해 효소. 그렇다면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90년 전통을 자랑하는 일본 커피 회사 우에시마 커피의 연구가 참고할 만합니다. 2010년에 우에시마 국제커피과학회의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커피 원두에 함유된 폴리페놀의 일종인 크로로겐산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크로로겐산은 당 분해 효소와 포도당 장내 흡수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 밖에도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커피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당뇨병 발병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당뇨병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또 다른 음료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은 지방흡수를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항바이러스, 살균, 항균작용 등 다양한 건강 효능은 우리가 흔히 아는 사실이죠. 거기에 더해서 당뇨병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인슐린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단백질인 셀루로프로틴은 체내의 증가하면 당뇨병을 악화시킵니다. 도쿠 대학과 도시샤 대학의 공동 연구팀에 따르면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은 셀루로프로틴 B의 증가를 막아 당뇨병 악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혈당이 걱정된다면 식후 커피나 녹차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식전에는 식초 칵테일. 저는 평소 커피와 녹차를 즐겨 마십니다. 딱히 혈당 관리를 위해서 마시는 것은 아니고 관리를 위해서 바로 식초 칵테일입니다. 노르트담 세이신 여자대학과 구라시키 중앙병원의 연구팀에 따르면 커피나 녹차처럼 식초도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식전이나 식사 후에 중에 식초를 탄 물을 자주 마시는 편입니다. 초무침 같은 요리에 식초를 곁들이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한 큰술 정도를 섭취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한꺼번에 마시는 편이 가장 좋지만 식초를 그대로 마시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저는 식초 칵테일을 만들어 식전주처럼 마십니다.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저만의 식초 칵테일 만드는 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먼저 오렌지 주스 한 컵을 유리컵에 담고 그리고 식초 한 큰술 넣고 취향에 따라서 후추를 조금 넣어 잘 젓습니다. 그러면 완성입니다. 상큼한 신맛 주스의 단맛이 오래져서 식욕을 돋우는 효과가 있으니 혈당이 걱정되는 사람이라면 꼭 시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식후 커피와 녹차, 식전에는 식초 칵테일을 만드는 습관. 식초. 혈당을 낮추는 맛있는 음식. 고혈당을 방지하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로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거나 인슐린 효과를 향상시키거나 당진의 흡수 및 배설을 조절하는 등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구용 혈당 강화제의 경우에 장기간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당뇨병 예비군이라면 약물 치료를 선택하기 전에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먼저 혈당을 조절해보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건강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이요법 중에서 하나로 혈당 상승 억제하는 식품을 섭취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은 초콜릿, 혈당 강화 효과가 좋은 식품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초콜릿입니다. 원재료인 코코아콩에 함유된 카카오 폴리페놀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죠. 다만 모든 초콜릿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효과가 확인된 초콜릿은 카카오 함유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뿐입니다. 카카오 폴리페놀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 이외에도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항산화력으로 혈관을 보호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초콜릿은 커피와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니 오후에 마시는 커피에 다크 초콜릿을 곁들여도 좋겠습니다. 폴리감마 글루타민산이 담긴 나또. 나또에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또 특유의 끈적끈적한 성분인 폴리감마 글루타민산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엔 폴리감마 글루타민산 함량을 높인 나또 개발에 주력하는 식품업체도 등장했습니다. 더군다나 나또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나또에 날달걀을 곁들인다면 혈당 강화 작용과 단백질 강화를 모두 충족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당뇨 예방 식단이 완성됩니다. 아침은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기 쉬운 시간인 만큼 아침 식사로 추천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유. 올리브유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빵에 올리브유, 버터, 옥수수유를 각각 발라서 섭취한 뒤에 혈당 변화를 조사했더니 올리브유의 혈당 변화가 가장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옥수수유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고 버터는 혈당 상승의 정점을 다소 늦추는 정도였습니다. 유효가 당질의 흡수를 낮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지만 그 중에서도 올리브유에서 그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올리브유에는 올레인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올레인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제2형 당뇨병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리브유는 요리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빵에 찍어 먹거나 샐러드나 파스타에 소스처럼 뿌려 먹는 등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맛도 적거니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니 꼭 식단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5분 당을 흡수하는 근육을 만들기는 다 한 번에 하고